세계선수권 2관왕,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간판, 서승재 선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과거 국가대표 자격 정지까지 당하며 도쿄올림픽 출전이 물거품이 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2번 찍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사건에서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거든요. 대체 왜 갓 대학을 졸업하는 22살 선수가 이틀 만에 두 팀과 계약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짚어보려 합니다. 사건의 발단. 2019년 말 원광대학교 졸업을 앞둔 서승재는 실업팀 스카우트 시장 최대의 블루칩이었습니다. 당연히 여러 팀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죠. 12월 2일 서승재는 인천국제공항 팀과 입단 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인 12월 4일 삼성전기, 지금의 삼성생명이죠. 이 팀과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틀 사이에 두 팀과 계약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선수가 변심한 거 아니냐, 조건 더 좋은 데로 간 거 아니냐.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 두 팀과 계약한 것 자체는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선수 개인의 도덕성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겸직이 만든 구조적 함정.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당시 배드민턴계의 독특한 권력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팀의 감독은 안재창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동시에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실업팀 감독과 국가대표 감독, 두 자리를 한 사람이 겸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국가대표 감독이라 함은 대표팀 선발, 훈련 프로그램 편성, 국제대회 출전 결정까지 사실상 선수의 커리어를 좌우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 사람이 동시에 특정 실업팀의 감독이라면 해당 팀의 선수 영입 과정에서 그 권한이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말이죠. 갓 대학을 졸업하는 어린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대표 선발권을 쥔 분이 우리 팀으로 오라고 했을 때 그걸 거절하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이건 서승재 선수가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선택의 압박 자체가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감독 개인이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겸직 구조 자체가 공정한 계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적 결함이었던 거죠. 엉뚱한 피해자들. 서승재는 결국 본인이 원했던 삼성전기를 선택했고 협회는 중재에 나섰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협회는 서승재에게 국가대표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배드민턴은 복식 종목이 있는 스포츠입니다. 서승재가 못 뛰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아무 잘못 없는 파트너 선수들입니다. 남자 복식의 최솔규 선수, 혼합 복식의 최유정 선수. 이 두 선수는 서승재의 징계 때문에 랭킹 포인트를 쌓지 못하게 되면서 올림픽 출전 자체가 위태로워졌습니다. 파트너 선수들의 소속팀에서 강하게 반발했고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결국 협회는 징계 집행을 올림픽 이후로 미루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섭니다. 사실상 징계의 논리 자체가 유지될 수 없었던 셈이죠. 생각해보면 이 모든 혼란의 출발점은 하나입니다. 국가대표 감독과 실업팀 감독의 겸직을 허용한 협회의 시스템. 이 하나의 구조적 허점이 선수의 계약 자유를 침해하고 엉뚱한 파트너 선수들까지 피해를 입히고 결국 협회 스스로의 권위까지 무너뜨린 겁니다. 사건 이후 변화. 다행히 이 사건은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스포츠 표준 계약서를 도입해 모호한 가계약 관행을 정리했고 구단의 일방적인 트레이드도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지도자의 무분별한 겸직과 스카우트 과정 개입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강화됐습니다.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이야기 마무리. 이 사건에서 서승재 선수를 비난하거나 안재창 감독을 악인으로 몰아세우는 건 본질을 비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권과 실업팀 영입권을 한 사람에게
동시에 쥐어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선수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선수는 메달을 따오는 기계가 아닙니다. 공정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입니다. 다시는 제도의 허점 때문에 땀 흘린 선수가 코트 밖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건 선수의 몫이 아니라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배드민턴 선수단의 다양한 이야기를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